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횡보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직무평가 긍정 20 그리고 부정 71이었는데요. 오늘은 긍정 20 똑같고요. 부정 1%포인트 올라서 72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긍정 19, 인천 경기 16, 대전 충청 21, 광주 전라 6, 대구 경북 41, 그리고 부울경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제일 높은 곳은 역시 광주 전라 지역이고요. 88%. 그리고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부정평가가 52%로 긍정보다 11% 정도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이번에 20대가 가장 낮습니다. 20대 잘하고 있다 6%, 그리고 40대가 7%. 예, 이렇게 한 자릿수가 됐고요. 30대 14, 그리고 50대 23, 60대 29, 70대 이상 45% 이렇게 긍정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는 11% 긍정평가, 보수는 44% 긍정평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부정평가가 여전히 우세하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지만 횡보하는 분위기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대 그리고 전 지역 고르게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아니 뭐 예상된 대로 네. 또 이 추세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등락폭도 거의 그다지 심하지 않고 또 최악의 상황을 면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뭐 대통령 담화하고 뭐 민생 행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버티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게 보면은 이제 떠나간 민심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네. 이대로 굳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워낙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네. 낙폭이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80% 하다가 60% 이렇게 그렇지. 20%뚝 떨어질 수는 있지만 뭐 20%에서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낮은 지지율인데 저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지지율보다도 요새 눈여겨보는 것들이 그 대학교 교수들의 잇따른 시국 선언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 뭐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요 대학도 잇따라서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보면 참 한심한 거죠. 보고 있으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고 뭐 화도 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에 나서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거를 지지율을 뭐 정상적인 범위 내로 예를 들어서 뭐 40% 내외에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지지율로 올릴 방법은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태도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네. 태도가 오히려 더 공고화되는 느낌이에요. 뭐 얼마 전에 홍철호 정무수석의 그러니까요. 기자 무례 발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며칠 후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더 입장이 그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갈 거고 결국엔 뭐 외부 변수죠. 네.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또 터지느냐 외부 변수에 따라서 전국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하도 많이 터져 웬만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요. 약간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터지니까 또 나왔어? 뭐 그런 일도 있었어? 약간 이런 식의 면역이 발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갤럽 조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평가 1위 5주 연속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5주 연속 부정평가 1위를 차지했고요. 14% 기록했습니다. 경제민생 물가 13%로 2위 차지했고요. 역시 대통령 해외 순방은 긍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11%에서 외교가 긍정평가 순위 1위를 차지했고요. 39% 차지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7%, 무당층은 27%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평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정말 특검 수사가 실시가 돼서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한번 털고 가지 않는 한 네. 계속 부정평가에 있어서 뭐 1위 아니면 적어도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11월 7일 날 대통령 담화가 대한민국은 여사공화국이라는 걸 공식 선포한 행사라고 봐요. 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여사의 어떤 영향력에 놓여 있다는 게 현실 감각을 갖게 됐어요. 네. 너무 구체적이거든. 그러니까요. 새벽 5시에 뭐 핸드폰에 뭐 여사가 답장한다. 여사는 순진하게 순수한 마음에 국정에 조언을 한 것이다. 네. 뭐 그걸 계속 가지고 그때 문제를 삼으면 국어 사전을 새로 정비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저기 뭐냐 그 저기 스스로 여사공화국을 그 선포한 격이 됐고 사람들 마음 속에는 아 이제 여사 문제는 블랙홀이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하는 느낌을 너무나 강렬하게 네. 그 저기 심어놓은 데다가 뒤에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연이은 재판 기소들 보면서도 이제는 그냥 추상적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검찰 공화국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치가 검찰의 시녀가 된 듯한 모든 해결사는 수사권 기소권에서 나오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강렬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 수치상에 보여지지 않는 심리 변화는 있었다고 봐요. 네. 아 이제는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뭐 국정의 기조가 변화할 수 없는 뭔가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네. 이런 쪽으로 굳어지면서 좀 뭐랄까 그 어떤 정권 트라우마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국민들 또 그러니까요. 저기 응답자의 저기 50%는 사법제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박정훈 대령 재판까지도 만약에 판결이 저 실형이나 네. 중형이 선포된다고 하면은 계속되는 연이은 그 누적된 효과가 네. 이제 국가의 사법 권위 또 어떤 그 정권이 갖는 최소한의 공정과 어떤 객관성이라는 게 파괴되면서 저는 국가가 상당히 위태로워지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경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에 보면 초기 간신들은 전부 법조인들이에요. 진나라 황제 밑에 조고라는 관신은 형벌 전문가였고 이런 식으로 딱딱하는 게 가장 해결사로서의 돋보이는 존재였는데 전부 나라 절단낸 간신들입니다. 그거. 내가 그런 간신들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기 이재명 대표 그 저 법정에 이제 판결 받기 전부터 온 동네 플랜카드 내걸어 가지고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신지호 최고위원이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기회가 아니고 사법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리되는 게 하늘의 기회라고 얘기하는 저 축제 분위기가 이거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부터는 상당한 역풍으로 다가올 것이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갤럽 조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이다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42.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정당한 판결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이런 데서 좀 앞서고 있고요. 부당한 정치 탄압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상 진보층에서 지배적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확인이 됐고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하고 무당층에서는 살짝 정당한 판결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게 갤럽 조사 분석입니다. 어쨌든 팽팽합니다. 의견은 팽팽하고 다음 주에 있을 위중교사 네. 예,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드라마틱하게 무죄로 반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법률가이신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무죄 가능성은 조금 대단히 어렵다? 낮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구나. 사실은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녹취 파일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거든요. 더 이상의 뭐 확실한 증거가 있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녹취 파일의 발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은 매우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네. 법원에서 그거를 과연 받아들여 줄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여론을 다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핵무기 가져야 돼 그러면 국민들의 60~70%는 찬성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핵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질문을 바꿔가지고 그 국제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 등을 무릅쓰고 핵을 가져야 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또 60~70%가 반대예요. 같은 사물에 맞아요. 이게 문항 다른 설계가 측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판결을 떼놓고서 물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건의 판결 사이에 중간에 법학 기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에 또 유죄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층층이 이제 이런 어떤 거 판결이 누적이 되고 그 외에도 박정원 대령 판결이 있고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 면죄부가 되고 특검이 이제 무산이 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법 집행이 공정하고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같은 현상이지만 다른 수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을 우리가 지금 볼 때냐 또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 두드러지는 사회 현상을 포착해내고 거기서 교훈을 이끌어낼 거냐. 이건 지금부터 이 정치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 업체들이 네. 정말 설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며칠 전에 이루어진 법카 유용 기소를 위증교사 사건 판결에 반영할 거냐? 그건 거의 가능성이 제로거든요. 네. 재판부는 자기가 맡은 사건만 보는 거예요. 네. 저도 그 법카 유용에 대한 뒤늦은 기소는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른바 전략적으로 봐도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바보짓이에요, 그냥. 네. 그 왜 한 거예요, 그 기소를? 몰라요. 머리가 나쁘니까 했겠죠. 그런데 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을 전제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미치는 상황과는 별개로 이거는 정말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